몇 가지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이건 이제 민주통합당에 대한 질문과 공통 질의이긴 했는데요. 좀 대책이 없다. 이유가 뭔지, 그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당내 입장이 무엇인지 이런 묻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좀 높여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책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고용이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퀵서비스 노동자 요즘 뭐 산재 문제로도 쟁점화되고 있고 지금 뭐 17만 명을 선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는 200만까지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퀵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관련법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법안이 전무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파견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속, 해고, 징계, 아마 비정규 운동 역사상 최대의 탄압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요구한 비정규직제가 잘못인지, 거부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가 잘못인지, 아마 23일날 최종 판결이 지금 예정돼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것과도 연동해서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잘못이면 불법 파견 적시 정규직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국회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성태 의원께서 중요하게 대안을 말씀하신 경영 성과급 직업과 관련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임금 차별을 해소하라고 하는데, 기업의 수익성에 종속되는 격차 축소 방식이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비판적인 이런 좀 문제식을 가지고 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중이라고 했던 사내하도급 보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초 그 논란이 됐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재판에 불과하다. 그때도 이제 원안도 축소되면서 얼렁뚱땅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법률로 제정하였다는 말이 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공격적인 이런 좀 질문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김성태 위원장님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뭐 역순으로 이렇게 제가 좀 메모가 다 됐습니다만 사실상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 비정규 문제 부분은 여러분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금 각급 행사장에서 가면 제일 첫 인사 한마디는 비정규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내요. 우리 사회의 비정규 문제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앞으로 역점을 두겠다. 중점을 두겠다. 항상 지금 얘기해요. 저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상당히 집요하게 지금 당의 이번 총선 특히 노동 비정규 이런 대책 공약팀장으로서 아주 강조했는데 상당히 그 핵심 부분으로 이제 이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9월 9일 비정규 종합 대책이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만일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은 그 구구 종합 대책 중에 이 내용도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시 정규직화를 해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도 강제화시키려면 역시 법을 통해서 강제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임금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 두 축을 가지고 정부가 이걸 산업 현장에 우리가 지도도 해보지 않고 이걸 법을 통해서 바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하고 작년에 9월 9일 비정규종합대책 이후에 특히 그런 사업장 단위의 비정규직의 임금을 주는 그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임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금 했는데, 아까 우리 이상은 노총 비정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설 그러니까 명절 상정은 비정규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죠. 일부는 물론 좀 반영이 됐고 있습니다만은 다 이
종합대책의 내용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비정규 이렇게 사내 하도급 제정이 진정성 문제까지 조금 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질문하시다고 했는데 사내 하도급 제정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의 반발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우리 새누리당의 소장개혁파 모임인 민본 21에서 이 법안을 갖다가 발의를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동료 의원들의 상당히 반발로 이게 또 정부 당정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이 법안 발의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난 연초에 올해 그러니까 연초에 소장개혁파 의원들 모임과 또 이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 사내하도급 제정에 대해서 이제 당론으로 이 법을 앞으로 이번 국회가 열리면은 이 법을 우리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표명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왜 새누리당이 그렇게 사내하도급 제정에 그렇게 전향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비정규 문제를 저희들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지금 현재 불법 파견과 용역을 통해서 이 비정규직의 사각지대 이 문제, 이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의 이번 총선 공약 제일 깔끔하고 뭐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뭐 통합진보당 이 비정규 대책론처럼 교과서적인 입장은 없죠.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장경제 이 자본노동 도축이 있는 한 통합진보당의 이 지금 공약안은 현실화는 어렵습니다. 그럼 전에는 이 안 되냐? 옛날에 노무현 정권, DJ 정권 때도 이런 안내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열린 우리당 결코 수용하지 못했죠. 2006년도 여러분들 양대로총 그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노동법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상당히 비정규 문제의 해결에 근원적인 이게 모범 답안을 이번에 공약화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또 여기에 또 믿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 현실이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불법 파견 현대자동차가 이게 확인이 되면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통해서 고용노동부와 이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킥서비스 특고 노동자들의 지금 현재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이 지배력 행사자 그러니까 사용자를 어떻게 규정해내는 것인지 또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또 어떻게 또 이 사용주 단체를 만들어내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과제죠. 그래서 우선 특권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만은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권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확보하는 지금 이제 법안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야권에서도 만일 법안을 제출하면 우리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참고하고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내하도급 제정을 위해서 저는 양대 노총에 다 제안했습니다. 법안 조건에서는 좀 다릅니다. 참 이 사내하도급 제정 정말 법 제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내하도급 제정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많은 내용들이 또 유형과 또 앞으로 이 법률적으로 많은 시비가 걸릴 법률이 바로 사내하도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다는 상태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조직률이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가 균형성을 잃고 결론 이 고용 형태가 계속 현재 이 천박한 자본 중심의 이런 경제 형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상당히 저희들도
산업 현장의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위급하고 하급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근본적인 전자 제도를 보완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입장은 지난번 얼마 전에 당내 논의에서 이 공약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임오프 제도의 좀 전향적인 개선을 통해서 노조 활동이 실질적으로 전임자 활동이 좀 폭넓게 인정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금 요 정도 준비된 질문이고 연결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가야 됩니다. 기왕 남으시면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면 이제 아마 가장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특수고용하고 그리고 이제 사내하도급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답변이 빠졌네요. 네. 공공부문 지금 이제 그러면은 지금 올해 기간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5년까지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를 제일 먼저 가죠,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다시 무협계약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상훈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략 이거 하다가 또 이제 일자리 잃겠다 이런 건데 아마 그거는 용역 파견 이쪽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구급 비정규 대책을 내면서 파악한 거는 97,000명이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일단 구분이 됐거든요. 그러나 학교의 뭐 영양사 이런 여러 가지 포함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 기존에 그걸 시행함으로써 일자리가 다시 잃어버리는 이런 부분 앞으로 정부 지방에서 이런 빈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까 현대장제 불법 파견 관련해서 여기 이제 구속됐다 출소한 분도 와 계신데요. 아마 23일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이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시기로 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 좀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